언택트 재택근무 시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뭐 언택트 시대라고 하는 것은 접촉을 할 수 없는 시대 이런 뜻이죠.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와 같은 이런 전염병이 나돌고 감염병이 나돌고 하니까 많은 조직에서는 3분의 1 정도 핵심 인력만 출근하고 나머지는 재택근무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랜선, 즉 인터넷으로 뭘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대개 이제 직장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근무를 할 때는 대개 뭐 팀별로 혹은 본부별로 조직의 직책 수행자들이라고 하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들이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수시로 해야 될 일들을 모니터링하기도 하고 또 지시도 하고 피드백도 하는 활동들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같은 공간 내에 조직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은 관리를 할 수도 있고 관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택트 시대나 재택근무 시대가 되면은 실시간으로 관리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가 역할과 책임을 자기완결적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2018년 7월부터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는 주 52시간 시대가 되면서 이미 조직은 관리의 시대에서 자유의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방점을 확실하게 찍는 일들이 바로 최근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언택트 관리를 하고 혹은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관리자 중심의 관리가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은 그 직책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기가 일일이나 혹은 주간이나 월간 단위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 일의 결과물을 이루기까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성과를 내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언택트 시대, 그 다음 재택근무 시대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자기 완결 중심의 관리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언택트 재택근무 시대에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언택트 시대나 재택근무 시대가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직책별로 그리고 기간별로, 이를테면 직책이라고 하는 것은 본부장, 팀장, 팀원, 기간별이라고 하면은 월간, 주간, 일일이죠. 이러한 직책별로, 기간별로 해야 될 일인 역할과 그리고 책임지고 달성해내야 될 결과물, 그래서 역할과 책임의 기준을 사전에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팀장 같으면 팀원들에게 그러한 역할과 책임에 대한 기준을 주간 단위나 월간 단위로 부여를 하고 이러한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팀원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실행을 할 것인지를 사전에 충분히 고민을 하게 해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팀장이 팀원에게 성과 코칭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행하는 사람이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실행 방법에 대해서 고민한 것이 팀장이 보기에 충분히 인과적으로 혹은 선행적으로 실행이 되면은 결과물을 이룰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주간 단위나 혹은 월간 단위로 델리게이션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직의 리더들은 구성원들에게 기간별로 직책별로 역할과 책임을 정확하게 기준을 주고 그리고 역할과 책임을 부여받은 하위 조직의 장들이나 실무자들은 그러한 역할과 책임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인이 어떠한 전략과 방법으로 해당 기간 내에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는지 사전에 전략과 방법을 수립을 해서 팀장이나 상위 조직의 리더들한테 코칭을 받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언택트 시대, 재택근무 시대가 되면은 소위 팀장이나 본부장이나 조직의 리더들은 아레나를 정확하게 하위 조직한테 부여하고 성과 코칭하고 델리게이션 할 수 있는 이러한 성과 코칭, 델리게이션 역량들이 굉장히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언택트 재택근무 시대에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 리더가 해야 할 역할과 실무자가 해야 할 역할은 어떻게 다른가요? 예, 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리더가 해야 될 역할은 과거 같으면 실무자들에게 일단 며칠까지 무엇을 어떻게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실무자가 네 알겠습니다 해서
작업을 해서 가져오면, 소위 보고를 하게 되면 팀장이 본인이 지시한 업무의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주로 보고받고 지시하고 이러한 시스템이었는데, 이제 리더들은 이러한 지시하고 보고를 하는 것이,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실무자들에게 해당 기관별로 역할과 책임의 기준을 정확하게 주는 게 필요합니다. 즉,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그리고 3일 후에 혹은 일주일 후에 실무자가 작업을 해서 가져와야 될 결과물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사전에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 입장에서 업무를 지시해서 결과물에 대한 기준이 사전에 어떻게 되어야 될지를 미리 알고 지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무에 대한 데이터들은 대개 실무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리더들은 구성원들에게 언제까지 무엇을 하라고 업무를 지시하면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생각하고 있는 혹은 예상되는 결과물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작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실행 방법을 사전에 실행할 사람들로부터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코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말은 좀 길게 했지만 대개 3일짜리 업무 같으면 1시간 정도의 여유를 주고, 그리고 지시를 한 사람은 실행할 사람으로 하여금 실행 방법을 고민하게 해서 코칭한 다음에 스타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리더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역할과 책임에 대한 기준을 사전에 합의하고, 그리고 실행할 방법에 대해서 코칭하는 역할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실무자들의 역할들은 리더가 요구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결과물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실행할 것인지를 본인 스스로가 과거에 윗사람이 지시하기 전에 본인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업무를 지시한 윗사람으로 하여금 코칭을 하게 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수행한 일이 애초에 합의한 역할과 책임의 기준과 비교해서 얼마만큼의 달성도를 보이는지, 부족한 부분들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기준화해서 자기 피드백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예전보다도 훨씬 더 실무자들은 실행 전략이나 방법에 대한 주도적인 고민, 그리고 자기 완결적인 실행, 이러한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